이른 아침 문이 열리자마자 수많은 쇼핑객들이 일제히 매장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내년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맞이 대규모 할인 행사가 시작되는 블랙 프라이데이의 진풍경입니다. 오늘 한 의류 매장이 전력 질주하면서 달려드는 고객들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명품 브랜드 이것은 발방과 패스트 이미 패션 가지고 브랜드 있다 해도 H&M이 욕심이 함께 생기는 만든 대상입니다. 한정판 판매 현장입니다. 싼 값에 명품 디자이너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노숙 행렬이라는 진풍경을 연출하면서 7시간 만에 판매 완료됐습니다. 지갑이 가벼워져도 자꾸만 채워넣고 싶은 이것.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것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는 걸 말이죠. 주변에 온통 너무 많은 거예요, 뭔가가. 생각도 많고, 옷도 많고, 먹을 것들도 너무 많고, 뭔가 해야 될 것들도 많고. 처음에는 분명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잠깐 행복하게도 해주었습니다. 제 욕심에 이 영어 책을 샀는데 너무 많이 사서 포장도 안 뜯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너무 아까워요. 네. 그래서 다 스트레스가 됐네요. 왜 이 처지가 됐을까요? 우리의 물건들 말입니다. 물건 본래의 가치를 찾고 더불어 일상을 정돈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혹시 없을까요? 최신 유행을 쫓아 점점 더 빠르게 만들어지고 하루가 멀다고 쏟아져 나오는 상품들. 밥 한 끼 먹듯 쉽게 물건을 구매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쇼핑의 거리 명동.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물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는 과연 어떨까요? 가능하면 물건을 가지고 살고 넉넉하게.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필요보다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고 그 물건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람들. 하지만 여전히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자기 만족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거 샀을 때 기분이 좋으면 무조건 그냥 사는 편이고 물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오히려 저는 좀 풍족하게 사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넉넉하게 갖고 있으면 뭔지 내가 왜 마음으로라도 부자 되는 느낌, 뿌듯한 느낌. 물건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 걸까요? 거실과 주방, 그리고 방 2개인 아파트에 살고 있는 4인 가족의 집을 들여다봤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현숙 씨. 그녀의 하루는 청소로 시작해서 청소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보람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현숙 씨에게 청소란 어느새 쌓인 물건을 발견하고 적당히 둘 곳을 찾아보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죠. 하루 일과가 대부분 청소시네요. 네. 짐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청소기 돌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치우다가 이게 뭐지 하면서 또 보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조금 걸리고. 이곳은 아이들의 놀이방입니다. 방 안을 꽉 채운 장난감이 베란다까지 점령한 지 이미 오래. 구석구석 층층이 쌓인 물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책장에 다 꽂을 수 없을 만큼 많이 구입한 온갖 책들. 비슷비슷한 쓰임새의 아이 용품. 그리고 베란다를 창고로 만들어버린 주방용품까지.
현숙 씨 집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되어버린 이유는 뭘까요? 원 플러스 원이니까 2박스. 거진 3박스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이런 납작이는 별로 쓸 일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불편해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구매를 부추기는 시대, 소비의 균형을 잡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섬유유연제가 하나, 둘, 셋, 1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최저가 무슨 행사 같은 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사게 되고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건데 되게 오래됐어요. 이것도 아까워서 다이어트 약인데 이것도 이렇게 한 번에 파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한 개 한 개씩 살 수 없고 이렇게 세트로 파니까 여기는 자의였는지 타의였는지 분명 필요하다고 믿어서 구매한 수많은 물건들이 지금은 골칫덩이가 됐습니다. 제 욕심에 이 영어책을 샀는데 너무 많이 사서 포장도 안 뜯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너무 아까워요. 네, 그래서 다 스트레스가 됐네요. 현숙 씨는 지금 물건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나눈지 몰라서 또 못 찾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장난감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들이 또 이렇게 헷갈려 한다고 해야 되나? 집에 오면 편하고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오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가면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또 생기고 또 눈에 보이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래서 회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물건으로 고심 중인 현숙 씨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선현 씨는 무엇보다 물건을 소유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말하는 정리 컨설턴트입니다. 그의 눈에 비친 현숙 씨 가족의 물건은 어떤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구입한 지 4년. 네. 근데 유통기한이 이미 2년 전 네. 지났는데요? 네. 맞네요. 시작부터 민망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택배로. 이것도 기적이고. 택배로. 한 번 주문하실 때 양을 네, 좀 많이 하는 상당히 거예요. 하시네요. 공간 발 디딜 틈 없이 장난감으로 꽉 찬 아이방에서는 둘 곳을 잃은 물건도 발견됐습니다. 네. 그 들어올 때부터 여기 이 사진이 네. 이렇게 좀 그냥 아예 포장된 채 있었어요. 그래서 옷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네. 일단은 이제 만들어 놨는데 네. 걸 때나 붙일 때도 없고 둘 때도 없어서 둘 때도 없어서. 그래서 문이 안 열리더라고 아까 이렇게. 지금 열리네요. 네. 네. 갖다 두셔야 될. 이런 물건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저기에 우리가 지금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안 썼던 거 지금 다 꺼내놨거든. 저기 냄비, 양냄비. 어느새 까맣게 잊고 있었던 수많은 물건들. 저기 전기팬. 지금 결혼하신 3년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고요. 네. 제가 앞으로 한 5년 후에 오게 되면 이제 8년 동안 안 쓰시는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과감하게 결심이 필요하신 물건인 것 같습니다. 부부는 버릴 물건들을 선택해 박스 3개에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이건 놔두고. 네, 두시고. 근데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이건 그냥 그림책인데. 어머나, 근데 심지어 여기 공룡이 또 있어. 공룡이고 저거는 동물이잖아. 아, 그래? 막상 가려내려니 물건마다 미련이 남습니다. 뒷베란다에 있는 그 박스에 얼마나 들어있지, 접시가? 그거는 손님 왔을 때 쓸 거라서 나왔는데. 나중에 손님 왔을 때 왜 새 접시를 써? 손님 왔을 때 새 접시를 써야지. 소유해야 할 물건의 가치. 대체 어떻게 헤아려야 하는 걸까요? 자, 물건을 지금 이제 구분하셨을 때 남길 거하고 버릴 거에 대한 기준을 가지셨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이제 그렇게 나누셨나요?
물건 쓰는데 기준? 잘 모르. 필요하면 쓰는 거 아니야? 잘 기준을 잘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어떤 기준이 있고 그래서 남겨야 되고 아니 버려야 될 건지 그런 기준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물건들은 집에서 하는 일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과 이 물건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던 물건과 내 삶의 관계. 어떤 연결고리도 없는 물건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아까 네, 이거 버리고 치워요. 여기다 와서 뭐 줄 수도 없고 이거. 네. 무려 4년을 방치해 두었던 다이어트 제품. 신상품의 유혹에 일단 사고 본 게임 용품. 한번 뜯어보지 않아요. 네. 이거 딴 사람 주면은 지금 상태도 이렇게 좋고 그래서 딴 사람 주면 할 것 같으니까 제가 나는 박스. 무엇보다 용도가 중복되는 아이 물건이나 박스인데 지금 연령대와 맞지 않는 책들은 그 자체로 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더 이상 쓰지 않는 현숙 씨 가족의 물건. 제 생각은 멀쩡한 거야? 멀쩡해? 멀쩡하면 대체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일상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이 집에 쌓여 있었던 걸까요? 소유의 기준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두 모아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집 바깥 복도에까지 내놓아야 할 만큼 필요와 상관없이 구매하고 소유한 물건이 생각보다 많았던 겁니다. 이날 현숙 씨 가족의 공간은 비로소 본래의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쉬움이 아예 없는 물건은 없었지만 물건을 줄임으로써 정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얻었다는 그런 기분이 드는. 짐을 늘리지 않는 그리고 심플하게 이렇게라도 그 작은 물건으로도 이렇게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얼만큼의 물건을 가져야 충분한 걸까요? 각국 가정의 물건을 촬영한 사진작가에 의하면 300개 정도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었던 몽골인과 달리 일본인들은 무려 6,000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물건을 가진 이들이 더 행복한 걸까요? 한 독일 기자의 조사 결과 약 6,000개의 물건을 소유했던 70년대 독일인보다 약 10,000개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현재 독일인들의 행복 지수가 오히려 낮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일까요? 과도한 소유에 반기를 든 이도 있습니다. 미국의 청년 앤드류는 자신의 물건을 15개로 줄이는 모험을 감행했죠. 그는 지금 그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중입니다. 간소한 삶에 대한 동경. 지금 그 동경을 현실로 만들기를 권하는 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일본이 있습니다. 도쿄의 한 대형 서점. 최근 일본에서는 물건의 소유를 달리 조명하는 책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출간과 동시에 무려 16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물건이 넘치는 시대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こんにちは。佐々木文夫と言います。ミニマリストというものの少ない生活をしています。 출판사의 편집자이기도 한 사사키 씨. 잡동사니로 덮인 동료들의 책상과 달리
사사키 씨의 책상에서는 사람이 사용한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건 없는 그의 생활은 직장에서도 화제거리죠. いやもう正直な話、あれ佐々木くん辞めたのかなと思いましたから、ちゃんとパソコンだけがただそこにあるだけっていうような感じになってました。もうとにかく僕とか、僕はどちらかというと、物を溜め込む方なんで、正直これで本当に生活できてるのかなって思っちゃうぐらいではあるんですよね。ただある意味そういうすっきりしたもう生活っていうのは反面ちょっとこう興味っていうか憧れ的なものはありますね。僕は物を最小限にして暮らすミニマリストです。最初からこういう風な暮らしをしてい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物をたくさん買い集め捨てられず、部屋の中は物であふれかえっていました。僕より多く持っている他人と比べていたり、将来もとても不安でした。そんなある日、 사람의 물건이 속절없이 떠내려갔던 2011년 3월 11일. 그날 많은 일본인들의 소유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이곳은 도쿄에 있는 사사키 씨의 집입니다. 거실을 겸하고 있는 방 하나, 주방과 욕실이 딸린 그의 작은 집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구도 없고 생활용품도 거의 없는 사사키 씨의 집. 잠시 머물다 가는 여행지의 숙소보다도 물건이 없어 보입니다. 집에 물건이 별로 없는데 前はもう物をすごくたくさん持ってる部屋だったんですけども、その物も管理できなかったりとか掃除もできなかったりとか、すごくもうなんか生き方まで停滞してるような感じがあって、でそのミニマリストという言葉に出会ってからもっとすごくたくさん物を捨てて減らして、で自分に必要なものは何かっていうところを削ぎ落とした結果、もう本当にこういう状態にまでなってきたってことですね。 물건 없는 생활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양해를 구하고 그의 하루를 관찰해 봤습니다. 이른 아침 사사키 씨가 잠자리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불을 개워놓기만 할 뿐 그 자리에 놔둡니다. 그렇군요. 이불을 소파로도 사용하고 있었네요. 역시 아무것도 없던 욕실에서는 어떨까요? 사사키 씨는 오래전부터 비누나 샴푸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없애거나 줄인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물기가 잘 닦여 그가 특히 애용하는 얇은 수건은 쓰임새도 다양하죠. 그리고 또 눈길을 끌었던 건 쓰자마자 바로 손빨래를 하는 장면. 사사키 씨가 그때그때 수건을 빨아 쓰는 이유는 집안의 수건이 오직 얇은 수건 한 장이기 때문입니다.バスタオルすんごいありますよ。バスタオル7枚ぐらいこんなちゃんとあって、でだから洗濯する3分の2ぐらいはバスタオルだったんだって。使う水の量とか洗剤とかも小さくなったと思う。多分そういうところでもエコになっ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ね。
사사키 씨가 꺼낸 건 한눈에도 오래돼 보이는 낡은 서랍장. 이 물건은 또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궁금증은 곧 풀렸습니다. 늘 간소하게 먹는 사사키 씨의 식탁이었죠. 이 물건은 평소엔 소품을 넣어두는 서랍장으로 높이 있는 것을 꺼낼 때는 받침대로도 쓴다고 하네요. 사사키 씨의 물건답게 역시 다목적입니다. 적은 물건으로 살아가면서 그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건이 지닌 가치입니다. 慣れていって満足することもないし、たくさんあるものって感謝がしづらいし、残ったものとすごく感謝するんですね。やっぱみんながこう最大限に生きていくと、とてもこうもう有限な地球を持たないですしね。これからコンパクトに生きていくとか小さく暮らしていくっていうのは重要なんじゃないですかね。쓸 때마다 감사하고 그래서 더 아껴 쓰게 되는 그의 물건은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집안의 모든 물건을 한 곳에 모으기까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고 차도 마시는 다용도 컵 하나. 주전자를 겸해 쓰고 있는 냄비 한 개. 해질 때까지 신고 난 후에야 똑같은 것으로 구입하는 신발. 그의 물건 중 불필요한 것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お話いいですか？胃袋は普段は全然使わないんですけど、本当に緊急的に友達がこことどうしても泊まりたいって言った時とか、酔っ払って帰れなくなったとか、終電逃したっていう人がじゃあうちに来たいって言った時にじゃあ胃袋だけでいいっていう人はここでどうぞこれで見てくださいって感じです。 이 물건들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시나요? いやでも満足してますよすごく。十分っていう感じします。 삶에서 물건을 덜어낸 후 사사키 씨의 삶은 오히려 여유로워졌습니다. 평소처럼 주변 공원으로 산책을 나온 사사키 씨. 오늘은 그와 같은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지인들과 함께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간소한 삶. 서로 나누는 조언은 그래서 큰 힘이 됩니다. 식기와 음식으로 넘쳐나던 부엌을 얼마 전 과감하게 비운 하치미네 씨. 덕분에 그는 요리에서 먹는 행위의 소중함을 새로 발견했습니다. やっぱ綺麗なので気持ちいいし、で朝晩ご飯が自炊してるんですけど、丁寧にご飯作ろうみたいなそういう気持ちが前はなかったけど、空想で遊んだりとかそういうのも綺麗な部屋だとやりやすいっていうか子供もよくやるっていうか広い空間で勝手に想像して。 遊んだりしててそういうのはすごいいいなって今思ってます。 물건을 덜어낸 일이 누구보다 아이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누마하타 씨. 그의 집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これは最小限主義やわ。 3인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누마하타 씨의 공간은 비워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장난감을 대신하는 건 아빠와의 상상놀이.
캠핑용품은 가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なんでかわかんないですけど夜とかこういうのを 이동이 쉬운 캠핑 의자는 주방과 거실을 옮겨 다니며 제목 이상을 해내고 있죠. 아직 덜어내지 않은 건 부엌 수납장의 식기들. まあ持ち物という 그릇만은 비울 수 없다는 아내와 지금 협의 중입니다. 필요한 것만을 적게 소유하는 삶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なくなったんで、すごくいろんなものを買おうとは思わないです。で買い物も買い物目的のそのどこかに行くっていうのはないです。思い切ったことができるっていうかね、毎日同じ服着てて恥ずかしくないって自分で言ってるとまた、相手がどう思ってるんだろうとかもう全然考えなくなるしね。そうするとこうどんどん社交的になると。 물건 없는 공간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사진 어떤 거 모은 거 같으세요? 집 인테리어? 인테리어? 좀 뭔가 없어요. 이삿짐 딱 들어오기 전 같은데 되게 사람 안 사는 거 아니야 저 정도면? 새 집 같은데 이 집은 좀 신축 건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모델하우스 느낌 같은 거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네. 그냥 아무도 안 사는 집? 이번엔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려줘 봤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집이 재미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사는 곳이 너무 없는데? 너무 없다. 불쌍해 보여요. 가난해 보이네. 불쌍해 보이네. 대박이다.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근데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살 수는 있는데 뭔가 계속 사다가 나를 것 같아요. 소비가 미덕인 시대, 물건을 덜 갖는 일은 익숙지도 않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죠. 요즘 온라인상에서는 33벌의 옷으로 3개월 동안 지내보는 333 프로젝트가 인기입니다. 패스트 패션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난 이 움직임에 해외의 많은 여성들이 동참과 공유의 의사를 밝히고 있죠. 옷장부터 비워보자는 이 운동에 최근 도전해보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있어 직접 만나봤습니다. 가수이기도 한 그녀의 이름은 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 때문에 그녀는 화려하고 많은 옷들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여기가 저의 옷방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위한 옷만큼은 가급적 소박하게 가지려 노력했던 안다. 하지만 계절 따라 유행 따라 사들이는 옷은 어느새 그녀의 옷방을 꽉 채우게 됐죠. 어떤 옷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알 수 없게 된 지금 그 수를 직접 세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다 씨 옷이 한 몇 벌 정도 되나요? 아우터는 가디건이랑 포함해서 한 52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의는 한 203벌 정도? 생각보다 많네. 네. 그리고 하의는 스커트 포함해서 106개. 안 입는 게 너무 많죠. 네. 그러니까 안에 너무 많아요. 너무. 약 360벌에 달하는 그녀의 옷, 그리고 신발과 소품까지. 이것을 모두 합쳐 33개로 줄여보기로 했습니다. 가방까지 이렇게 해서 신발이랑 가방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옷은 챙기지도 않았는데 소품만 이미 14개. 하의부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벌에 맞추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56, 57, 58. 네. 몇 벌이었죠? 58벌이요. 어떻게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아까 바지를 2개를 골랐었잖아요. 다시 살펴보니 같은 디자인, 같은 용도의 옷들이 눈에 띕니다. 왜 약간 2개 네. 고르셨어요? 뭣도 모르고 이제 뭣도 모르고 골랐는데요. 이제 잘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를 정하는 기준을 약간 세워본다면 약간 무채색 위주로 가되 그러니까 한 벌 정도는 좀 색깔이 있는. 아 이런 것도 포인트로 하면 좋겠는데. 좋은데 그렇게 욕심을 내다 보면 이제 한도 끝도 없어요. 줄이면 줄일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선택의 기준. 이거 너무 얇지 않아요? 이 바지? 이거 뺄까요? 이거 하나 뺄까요? 그래. 다시. 안다의 옷방에서 안녕. 서서히 안녕. 거품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31, 32, 33! 성공입니다. 이렇게 추리다 보니까 우리가 실생활에 입는 옷들이 어떤 건지 한눈에 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따라해 보고 싶어요. 33벌로 줄인 안다의 옷장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소박한 24살 그녀였습니다. 이제 안다는 33벌의 옷을 적절히 활용해 3개월을 지내볼 참입니다. 물론 새 옷을 사고 또 입고 싶은 욕구가 아예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비웠을 때 얻은 깨달음이 오늘도 그녀를 작은 옷장 앞에 서게 할 겁니다. 꼭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적어도 내가 선택과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걸 또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그 안에서 또 내가 재미를 느끼고 하면은 이게 나한테 결국은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겠구나. 되게 심플하게 사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건을 덜어낸 후 현숙 씨는 청소 대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습니다. 일본의 사사키 씨는 오늘도 기댈 수 있는 이불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당신은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나요?